선배가 이번에 취재한 내용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딱 이틀 구미가 전에. 확 땡기더라고요. 그 내용 네. 자체가. 그 이틀 전에 그 위례 예. 항소 이제 이틀 전이구나. 목요일 밤이죠. 네, 그렇죠. 목요일 밤에 위례 사건은 실은 위례 선고가 지지난주에 위례 선고 갔죠. 이것도 28일. 김건희랑 똑같이. 네, 1월 1월 28일. 28일 났는데 무죄가 다 나왔어요.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재창 이렇게 피고인으로 이름 올린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무죄가 나왔어. 28일에. 무죄가 나왔는데 이걸 항소를 하냐 마냐를 놓고서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이게 일주일 동안 이제 항소를 해야 되는데 네. 나는 이거 항소를 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예고 기사를 이미 다 준비를 다 해놨고 그날 항소를 실제로 검찰이 1월 이게 언제였더라? 네. 이게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목요일인가 그랬을 텐데 기사를 다 써놨어요. 항소를 검찰에서 안 할 거라고. 항소 안 할 것이다. 근데 그날 7시 45분에 항소 포기 발표가 났는데 오후 2시에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도 이미 내가 다 써놨고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분석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했다는 그 단순한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포기할 수밖에 없어? 없었는지를 분석한 기사였어.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다 막 대장동에서 포기했던 것처럼 예. 막 온 언론이 막 쌩 난리를 치면서 야 거봐라 검사들이 이거 편향적으로 이 대통령을 위해서 사건 관련된 거 다 포기한 거다라고 보도를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 자체가 누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그렇지. 못하게 한 것처럼 다 그렇게 돼 다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쓰는데 나는 그러지 않고 예. 검찰이 중앙지검 이 사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썼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법조기자가 된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예상이 된 게 이제 검찰 정권이 될 걸 예상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검찰 정권이 누구를 죽일 건지에 대해서 보여줘. 다 보여. 그리고 그때 우리 편집국장이 나를 22년 6월에 서초동으로 보내면서 검찰을 주시하라 그랬어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검찰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타겟을 해서 공략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타겟이 누구예요? 이재명.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 그렇죠. 다음 달부터 계속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내가 이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이 5개의 재판이 있는데 그 5개를 모두 다 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 봤어요. 정말 전부 다 봤어. 다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다 보게 되더라고요. 다 연동이 되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제 기사를 많이 공유했죠. 당대표 시절이니까. 뭐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아무도 안 받았었던 그 술파티, 연어술 파티. 연어술 파티. 그게 단독 보도가 될 일이 아니었어. 근데 단독 보도가 된 게 아무도 그 현장에 기자들이 꽤 많았는데 10대 명의 기자들이 수원에 있었는데 아무도 안 썼어. 나만 썼어요. 아니, 정말 중요한 연어술 일인데 파티. 아무도 안 나만 쓰더라고요. 썼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기사가 혼자 오마이뉴스 혼자서 썼는데 그거를 이 대통령이 그날 밤에 자기 트위터에 공유를 하더라고요. 약간 논제에서 벗어나긴 하는데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공개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이 사건을 기분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 새벽 1시에 공유했더라고요. 나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누가 댓글이 탁 달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했다고. X에. X에. 들어가서 보니까 공유를 했더라고요. 네. 워딩들이 세. 어머. 워딩들이 굉장히 세게 공유를 했어요. 뭐라고 공유했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 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 점점점. 그리고 저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예. 위례 사건 항소 포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 저게 이제 제가 쓴 제목이에요. 제 기사 제목이야. 저거까지 다 공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사에는 기사를 하나를 공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로는 2개를 공유한 거예요. 2개요. 2개의 이야기를 다 예. 담고 있어. 저 기사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대통령이 일단은 저걸 공유한 게 굉장히 기뻐. 기쁘죠. 왜 기쁘냐? 내 기사가 알려지는데 기자들은 우리 강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취재한 게 알려지는 게 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내 말을 통해서 알려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거기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많이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필수적인 게 그로 인해서 바뀌어요. 맞아요. 결과들이 나오는 거야. 바뀌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근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 모멘텀들이 필요해요. 그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대통령이 이 기사 공유하고 나서 기사 몇 건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나 쏟아 그냥 100건 가볍게 나와요. 100건 넘게 나왔어요. 100건 넘게. 그리고 대통령이 기사를 공유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왜 100건이 넘게 나오냐? 다른- 대장동과 위례와 관련된 사건은 이 대통령이 직접 공유했으니까. 본인 사건이죠. 본인 사건이니까. 근데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하는데
그 조중동 한겨레 전부 다 대한민국에 100개라는 거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가 다 공유했다는 거예요. 저 내용을 다 다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대통령이 제목까지 써서 줬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를 왜 공유했을까? 단순히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예. 이 사건이 왜 발생했고 이 사건이 왜 무죄가 나오게 됐고 이 사건을 왜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내용들이 곡해가 많이 됐던 것 그렇지. 같아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항소 포기했다고 이거 검찰 이 새끼들 정권 바뀌었다고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했네 이게 아니라 제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거기다 단 이유를 검찰은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 근데 이 사건이 저도 이렇게 법정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자세히 안 들여다 보면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A라는 사건 이런 항소 포기를 했어. 근데 기사에서는 쏟아지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뉘앙스로.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 체계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짚은 게 제 기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항소 포기, 소위 말하는 항소 포기가 이것도 예측이 됐어요. 이거 내가 실제로 기사에다가 이거 내가 뭐라고 쓴 줄 알아요? 뭐라고 예견된 결과다. 이거는 예견된 예견됐다고 결과. 썼어요, 내가. 진짜 기자로서 예견됐단 말 쓰기 쉽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쓰기 힘들죠. 근데 내가 예견됐다고 썼어. 7시 45분에 결과 발표가 나는데 2시에 다 써놨어. 그리고 그게 그렇게 써놓고 틀리면 또 그것만큼 그럼,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사실은 난리 나잖아요. 예견됐다고 썼어. 왜냐면은 검찰이 자충수에 빠졌어요. 어떤 자충수? 이게 왜 자충수냐면은 네. 검찰이 뭘 할 수가 없어. 이게 무죄가 나온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구부패방지법이라 그래가지고 기소한 사건이야. 예. 애초에 출발 자체가 대장동보다 이 위례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 근데 대장동으로서 먼저 막 사건을 막 조져오다가 대장동으로서 이재명을 겨냥해가지고 정치인 이재명을 겨냥해서 이 사건을 막 만들어 오다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대장동 업자들을 조져가지고 막 불러다가 막 진짜 조졌어요. 조져가지고 위례 사건을 메이드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또 겨냥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이 막 불거졌을 때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요 앞에서 일어났던 위례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멱살 잡고 가져와가지고 이 사건을 풀어낸 거야. 똑같이 이재명을. 그러면 위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대장동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안 되니까 대북송군까지 간 건가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건데 순서대로 따지면 일어난 순서는 그게 맞아요. 예. 지금 우리 강 기자님이 얘기한 대로 위례와 대장동이 일어난 순서가 맞고 여기 대북송금이 일어난 순서예요. 예.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니까 대장동을 먼저 조지기 시작해서 이걸 들어간 거. 이게 21년이야.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1년을 했는데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못 찾아내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수사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위례를 멱살 잡고 이 앞에 난 사건을 끌어가지고 먼저 일어난 사건을 가져온 거야. 이게 22년 가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가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명징하게 정치인 이재명을 겨냥한 사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왜 무죄가 나왔냐. 다 무죄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이거 그냥 재판정 들어가서 계속 보면 다 알아요. 내가 좀 건방질지 모르겠지만 무죄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냐면은 구부패방지법이라는 건 공무원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비밀을 취득하잖아요. 어디 무슨 개발될 거다. 이런 정보를 막 미리 흘려가지고 땅 사게 하잖아요. 요게 구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공무원이야. 내 양재동에 어디 개발돼. 그러면 강지호 너 여기 미리 좀 사. 그러면 사죠. 사죠. 이게 부패방지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이득이 났다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득이 언제 시점 발생을 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비밀을 이용해서 이득을 언제 발생하는 재산상의 이득이 난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검찰은 이 배당이익이 발생한 2018년으로서 요거를 이득을 본 거예요. 이게 왜냐? 이 사건을 언제 조졌냐? 22년 10월에 이 사건을 끌고 와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굳이 2018년으로 이거를 시점을 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본 줄 알아요? 공소시효 때문에. 공소시효 7년이죠. 7년. 그러니까 검찰도 아는데 이 사건을 22년에 가지고 왔으니까 이 사건은 2013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럼 7년 지났잖아요. 이미 지났지. 20년에 끝났죠. 예. 근데 끝났는데 가져왔으니까 멱살 잡고 끌고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를 바꿔야지. 시기를 바꿔야 돼. 재산이 난 이문을 2018년으로 한 거예요. 18년이면 공소 기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25년까지. 25년까지니까. 근데 이거의 재산상의 이득은 비밀을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이 난 시점이 언제냐? 2013년이에요. 근데 그 이득을 뭐로 보냐?
이 이득은 비밀상의 이득이 내가 돈을 받았다는 이득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의 이득은 내가 무슨 지위를 얻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청와대 국무총리가 됐어. 네. 내가 무슨 민정수석이 됐어. 그것도 이득이에요. 그렇죠. 그런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시점이 언제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득이에요.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요 위례 사건 관련돼 가지고 개발업자로서의 지위를 얻은 게 이득이에요. 그렇죠. 그것만으로서 나중에 그 금액들이 막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이게 왜 무죄를 줬냐? 이득이 난 시점을 언제로 봤어요? 2013년에 개발업자로서의 이 개발의 지휘권을 얻은 거를 이득으로 이득의 시점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비밀을 얻은 이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공모에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그럼 구 부패 방지법은 비밀인 내용을 알려줘서 이득을 취했는데 법원은 야 18년 아니라 13년이구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래서 무죄야. 그래서 무죄. 근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은 아니 돈 발생한 배당이익이 나온 게 2018년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득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2018년에 난 배당이익은 실제 예상했던 배당이익보다 반토막도 안 돼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 사업권을 얻었을 때 1,000억 이상의 이득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빠지고 뭐 하고 막 경기 나빠가지고 400억도 안 됐어.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도시개발공사로 간 금액 이거 나뉘고 하면은 실제 투자 대비 엄청 낮은 금액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요거 금액만 놓고 보면 400억이나 나왔으니까 이거 막 이득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밀로서 얻은 이득이 아니라 그 나중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나온 이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2013년에 지휘권을 얻은 이 공모 단계에서 얻은 비밀을 통해서 지휘권을 얻은 게 이득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이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따졌을 때 7년 지났네? 그렇죠. 일단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이거는 면소 판정이 나야 돼요. 면소 판정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 공소된 사건에 대해서 죄를 뭔가 묻거나 따지거나 할 필요 없이 면소 소를 없앤다. 이거 소를 재판 면한다. 그냥 받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소를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 안 하겠다. 소를 면한다는 뜻이에요. 예. 왜? 자격이 안 되니까. 애초에 공소 자격 자체가 안 되니까 소를 면한다 해서 면소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왜 무죄가 나왔냐? 재판장 입장에서는 볼 때 2013년에 이게 이득이고 이건데 니네가 공소를 기소를 잘못하긴 했지만 기소를 잘못했겠지만 따져보니까 이거 아니야 비밀은 이거야 요게 이득이야 그러니까 이거 나 무죄 줄 거야 하고서 무죄가 나온 거야. 개발업자 자체가 너네 이득이야. 요거 굉장히 그래서 이득이야. 시점이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자충수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항소심에서 붙어요. 예. 공소장을 이제 변경했어. 그러면 재판부에서 말한 대로 2013년이 이득이니까 2013년으로 공소장을 변경해가지고 항소심에 올렸어. 올릴 수 있죠. 올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미 1심에서 판단 받았잖아요. 판단 받았는데 그 기간이 공소 기간이 2013년에 발생한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에 발생한 걸로 썼죠. 지금은. 최초에 1심에서 썼죠. 예. 근데 2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걸 바꿔서 2013년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면소가 면소고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차피 이길 수가 없는 재판이네요. 그렇지.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무죄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자충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본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던 없는 거네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충수가 빠져가지고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죄가 나왔는데 이거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끌어왔는지 무죄가 결론이 났지만 왜 이렇게 끌어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 1심에서 유동규가 무죄 받았는데 표정이 그러니까 완전 썩어 문드러졌어. 무죄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남욱과 정영학은 환하게 웃었어요. 내가 무죄를 받았는데 몇 년을 끈 사건인데 네. 무죄를 받았는데 기뻐해야 되잖아. 춤춰야죠. 근데 너무 표정이 썩어 들어가요. 왜요? 이 사건이 목표가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지. 근데 연관성이 하나도 안 나왔어. 심지어 이게 결심 공판에서 검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검찰도 그냥 이재명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이재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계속 강조. 이거 이재명이 피고인도 아닌데 네. 이재명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재명을 위해서 이들이 이런 짓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해. 검찰도. 원래 피고인이 없으면 그 이름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이재명 얘기만 해요. 근데 유동규조차도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내가 이게 진짜 코미디 같은데 유동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 자기 최후 진술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례 추진 과정에서도 보다시피 모든 행위가 이재명 시장과 나 그리고 정진상 이 보고 체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범죄는 그러니까 위례 범죄는 나와 이재명,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나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처벌을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건 이재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드러납니다. 재판부도 한축이 돼서 부디 용감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라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피고인 이재명 없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데 이재명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이렇게 얘기했어. 유동규한테 구형하면서 유동규가 본부장으로서 실체적 영향력을 행사했어. 근데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할 수 있어. 그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 역할만 했습니다. 본건으로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동규에게 구형을 해. 유동규 여기서 뭐 했어? 뭘 이거 누구 겨냥한 거예요? 이거 수뇌부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 얘기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메이킹이 됐다는 거예요. 야. 빌드업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처음에 이 유동규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이 사건 기소됐을 때 만들어졌을 때 22년 가을에 이 사건 만들어졌을 때 얘네들이 이거 꺼나 안 된다고 얘네들이 막 그 체포영장 거부하고 막 조사 거부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남욱이랑 유동규 서울구치소에 구속 중인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감금한 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에서 그 애들 사진 보여주고 배 가른다고 말한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그렇죠. 가을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가을에 공소 사실이 완성이 됐고 그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동규도 결국엔 처음에 이거 부인하다가 유동규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공소 사실이 3인 선고가 완성이 됐고 유동규는 구속 만료 1년 돼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오고 나서 김용이 바로 구속되고 그리고 정진상이 11월에 구속되고 원래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대장동과 위례를 묶어서 이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구속했어. 근데 구속이 안 됐어. 이게 23년 3월입니다. 이것만으로 구속이 안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어디로 넘어가냐? 다음 사건이 대북송금. 그렇지. 이게 이걸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중앙지검으로 못 믿어.